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급히 집을 나섰다. 오늘도 출근길은 지옥철이다. 가까스로 사무실에 도착하니 할 일은 태산이다. 어젯밤 못다 한 PT 자료를 완성해야 하고 팀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맨날 계획만 세웠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난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인근 식당을 방문하지만 메뉴 선택 역시 늘 비슷하다. 설렁탕, 김치찌개, 가끔은 패스트푸드 매일 식단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현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적당히 때우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어떤 식사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떠올랄 수밖에 없다. 가장 쉬운 시작은 아침 식사였다. 아침을 걸으면 활기가 없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날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오트밀이나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과일을 얹으면 더욱 좋다. 시간 없다고 대충 건너뛸 아침 식사가 아니라 영양소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보는 것이다. 점심 역시 조금의 신경이 필요하다. 주변 식당에서 가벼운 샐러드나 닭가슴살이 포함된 메뉴를 찾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시락이 부담스럽다면 전날 저녁 식사를 조금 넉넉히 만들어 남은 것을 끼니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삶은 달걀이나 계란말이, 단백질바 등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메뉴들을 탐구해보자.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피로와 귀차니즘이 몰려오지만 이때일수록 균형 잡힌 식단을 고려해야 한다. 저녁은 과식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생선구이, 현미밥 등은 훌륭한 저녁 메뉴다. 중간중간 간식도 빼놓을 수 없다. 군것질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챙기면 좋다. 특히 견과류는 간편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제격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계획이다. 꾸준하고 일관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3끼를 놓치지 않고 다양한 식단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찾아가길 바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 구성은 가능하다. 꾸준한 계획과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이야기. 서늘한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바로 나만의 건강한 아침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다지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잠을 깬 나는 가장 먼저 침대 옆에 두었던 물 한 컵을 마신다. 물은 밤사이에 말라붙은 목을 촉촉하게 해주고 소화 기관을 깨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 다음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레몬물을 준비한다. 레몬물은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상쾌한 기분을 선사한다. 다음으로 요가 매트 위를 펼 때가 되었다. 15분 동안의 스트레칭과 간단한 요가는 근육을 깨우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별히 집중하는 것은 호흡이다. 깊고 안정된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아침의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순간은 마치 나 자신에게 주는 짧은 명상과도 같아 정신적인 활력을 북돋는 시간이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간단한 체중 운동을 포함한 20분간의 유산소 운동을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틀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 운동을 하고 나면 땀에 젖은 셔츠가 나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만족감을 안겨준다. 또한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기운을 몸속 깊이 불어넣는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로 상쾌하게 몸을 씻어내고 나면 이제는 뇌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안락한 주방에서 하루 계획을 떠올리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그 후차로 진한 커피 한 잔을 우려내어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함께 창가에 앉아 읽고 싶던 책 몇 페이지를 즐긴다. 이러한 아침 루틴은 단순한 자신의 건강관리 이상이다. 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바쁜 하루의 흐름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은 그 자체로 하루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리고 하루를 끝날 때마다 나는 내일도 건강한 아침 루틴을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이글거리는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린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햇빛이 부족한 계절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자주 기운이 없고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써니빌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이름과는 달리 긴 겨울 동안 햇살이 비추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줄리아라는 젊은 여자는 최근 들어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날마다 근육과 뼈가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단지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다. 그녀는 결국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인 윌리엄 박사를 찾아갔다. 윌리엄 박사는 줄리아의 다양한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줄리아는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박사는 그녀에게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칼슘 과인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 피로, 그리고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줄리아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증상이 비타민 D 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윌리엄 박사는 해결책으로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줄리아에게 연어, 고등어, 그리고 계란 노른자 같은 식품들을 추천했다. 또 다른 방법은 보충제를 통해 직접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햇볕을 충분히 받는 것이었다. 윌리엄 박사는 줄리아에게 매일 15분 이상 야외를 산책하길 권했다. 물론 마을의 특성상 짧은 햇빛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산책 시간을 정했다. 줄리아는 윌리엄 박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야외 활동을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놀랍게도 뼈와 근육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기운도 조금씩 돌아오고 더 이상 주말에 누워서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줄리아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비타민 D 클럽을 결성했다. 그녀는 클럽에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비타민 D 결핍의 심각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마을은 점점 더 활기로 가득 찼고 줄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비타민 D 클럽은 마을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오기 전 클럽을 통해 함께 야외 활동을 계획하며 지혜를 나누었다. 써니빌 마을 사람들은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더 이상 어두운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비타민 D의 축복 덕분에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추억하곤 했다. 이렇게 줄리아의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고 햇빛이 부족했던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40대 중반의 직장인 민수는 평소처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민수는 전날 친구와 했던 대화가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 대화는 바로 건강에 관한 것이었는데 친구는 민수에게 몸에 좋다는 여러가지 건강 상식을 이야기했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이 심장 건강에 좋다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마셔야 근육이 빠르게 붙는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믿을 만한지도 의아했다. 그래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건강 상식을 검증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코코넛 오일이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좋은 지방이다 라는 글이나 단백질 쉐이크를 매일 섭취하면 근육 형성에 좋다 라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는 내용과 단백질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며 음식물로부터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걸어가며 민수는 문득 얼마 전 본 다큐멘터리 내용도 떠올랐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건강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그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업적 이익이 걸린 경우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온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민수에게 우리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이들도 학교 보건 시간에 배운 정보의 신뢰성 구별하기 내용을 공유하며 대화에 참여했다. 민수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 정보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민수는 건강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하며 잘못된 건강 상식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수와 친구들의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라본다.